현장의 이승훈 변호사,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만 더 하면 사골이 될 것 같은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 박차 가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 다시 소개해 주시죠. 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여야 정치인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다음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입니다. 지금 11일에 윤 전 본부장,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대면 조사했고 15일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금품을 준 주체인 통일교 천정군, 그다음에 서울본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실제로 전 장관이 받았다고 하는 시계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담긴 후원 명단을 발견한 상태이고요. 이 후원 명단에는 임종성, 김규환, 나경원 전 현직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후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적법한 후원이었는지 관해서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통일교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만 많고 핵심은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뭐 돈을 줬다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 줬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어디에서 줬다라는 말이 없고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떤 돈으로 줬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든가 정치권을 공격하고 나서 입을 다물어버리면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회계장부를 압수해서 이 회계장부에서 어디에다 썼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시계를 사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에서 봤듯이 시계를 구입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근데 이 통일교가 하는 걸 보니까 개인 돈으로 시계를 사고 네. 그걸 선교 자금으로 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금방 수사가 되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유추해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수사다.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는 지금 한학자 구속돼 있죠. 그 전 누구죠? 그 본부장 구속돼 있죠. 윤영호 본부장 구속돼 본부장. 있죠. 네. 이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이거 미끼를 하나 던져서 우리가 정치권을 공격할 수 있다. 미끼를 던졌는데 더 죽여라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더 입을 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로 잡아 들어가야 된다. 네. 네, 변호사님 결국엔 현금, 후원금, 기부금 그 모집 방식이고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나라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종교 활동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행위인지 이 기준을 뭘로 봐야 될까요? 기준이 상당히 어렵죠.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종교에 심취를 해요. 네, 그래서 통일교에 심취돼서 맨날 기도하러 가고 축사를 하고 네, 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치와 종교는 같습니다. 통일교가 국가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정교 분리 위반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통일교의 사업을 홍보하고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고 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거나 또는 한일 해저 터널 뚫게 해주세요. 돈을 준다거나 이건 뇌물이잖아요. 이럴 때는 형사처벌이 되죠. 경찰 네. 수사의 핵심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면 이게 형사처벌의 이 경계가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현금, 후원금, 기부금인데 이게 형사책임 문제로 넘어가는 그 기준점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재수가 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서실 사무총장을 했더라고요. 이때 예. 이 돈에 관여된 것 같아요. 그러면 2018년도면 7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그러면 서로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모든 의원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피의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질 않아요. 정치자금법을 하면. 네. 그러면 어렵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성을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전재수 의원은 한일 해저 터널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어요. 네. 이 대가성 주장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도 전재수 의원에 대한 사건은 배달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안 받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라고 하면 전재수 의원 자체는 안 받았는데 중간에서 누가 받아놨다 이 소리인가? 배달 사고의 정의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브릿지라고 하죠. 지금 자꾸 브릿지라는 얘기 나오는데 전재수 의원의 돈을 주기 위해서 네. 누군가를 통했는데 네. 이 사람이 받고 안 전달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먹튀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시계는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누가 개인 돈으로 통일교 간부가 개인 돈으로 시계를 사고 그러고 나서 통일교에서 이 돈을 보존해줘요. 그럼 회계장부가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전재수 전 장관한테 돈을 시계를 전달해줬다는 사람만 나오면 돼요. 이 사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통일교가 입을 닫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강예슬 기자, 지금 계속해서 한일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해저터널 도대체 뭐길래 이걸 가지고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올까요? 네, 먼저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일본 규슈까지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할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바다 밑에 이제 터널을 뚫어서 양 국가를 연결한다는 목표인 건데요. 문선명 통일교 전 총재 시절부터 이제 꿈꾸던 통일교의 수건 사업입니다.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종교단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의 협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금품을 준 그 계기가 된 게 한일 해저터널이라고 말하면서 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게 부산 전현직 시장에게도 좀 약간 퍼지고 있습니다. 서병수, 오거돈, 박형준 전현직 부산시장에게도 통일교가 로비를 해왔던 게 아니냐. 그래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일교 행사에서 이제 축사를 한 것 관련해가지고 좀 의혹이 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통일교가 이런 100조짜리 한일 해저터널에 집착하는 목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통일교의 교리 사실 제가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저도 좀 내용을 검색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예. 그렇더라고요. 어머님 국가, 뭐 그다음에 아버지 국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뭐 이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어머니 도움이 국가라면 TM 바로 트루마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TM?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통일교 신도 중에서 일본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분들 역시도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은 이제 더 많은 신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기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뇌물죄로 될 수가 있잖아요. 이 해저터널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서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거는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포괄적인 직무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직무 관련성은 있죠. 근데 한일 터널 대가로 돈을 줬으면 대가성까지 있죠.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묘한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액수가 조금 약간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처음에는 뭐 현금 3천만 원인가 주고 시계 2개를 줬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시계 불가리 얘기만 나와요. 네. 그리고 현금은 한 2천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면 정치자금법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처벌이 안 돼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가 10년, 1억 이상이면 1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묘하게 진술이 달라져서 아마도
저는 전재수 장관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힘들겠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이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기관들이 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어제 나온 보도인가요? 전재수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 책. 500권 구입 네. 이거는 정치자금의 편법 지원이 아니냐 의혹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근데 만약에 네, 한일 해저 터널 뚫어주세요. 네, 우리가 책 사줄게요. 하고 돈만 줬어요. 그러면 이거 뇌물이에요. 예전에 신하경 전 의원이 2년 6개월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치자금 그냥 책을 사고 1,000만 원 줬으면 또 죄가 안 돼요.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은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솔직히 뭐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하나로 잇는다라는 것에 한일 해저 터널을 꼭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 국민의힘 후보 나타날 때마다 계속 그 로비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버지 국가는 한국, 어머니 국가는 일본이라는데 너무 종교적인 얘기잖아요. 아, 아버지가 한국이고 너무 어머니가 종교적이잖아요. 일본이구나. 그리고 해저 터널에 그냥 축사만 해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뚫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좀 약하다는 측면에서 수사가 너무 어려운데 자꾸 언론에서 너무 통일교 측에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것에 얽매이고 축사를 10번 했어도요 돈 안 받으면 죄가 안 돼요. 축사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돈을 받으면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이게 정치권 전반에 대한 금품 살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문자 받고 있잖아요. 공식 정치인 후원금. 이거는 공식 후원금이라 문제 없다. 이러한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네, 거죠. 변호사님. 정치자금법상 기부얘기는요. 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처벌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500만 원을 주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부받고 그러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죄가 되죠. 통일교가 청탁을 합니다. 야, 요 사업 좀 해결해 줘. 라고 그러면 그 대가로 내가 통일교 신자들 100명한테 10만 원씩 내라고 할게. 50만 원씩 내라고 할게. 그래서 500만 원, 5천만 원을 맞춰줄게. 이러면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 쪼개기 후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한지 몰랐어요. 그럼 또 죄가 안 돼요. 국회의원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쪼개기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강예슬 기자, 최근에 언론에서 갑자기 좀 낯선 단체 이름이 나왔습니다.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이 단체에서 한국 의장을 임종성 전 의원이 했고 고문료도 받았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던데 IAPP 어떤 조직이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나요? 네, IAPP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이라는 단체의 약자인데요.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라고 UPF라고 이제 약어를 쓰는데 이 단체가 2016년쯤에 설립한 조직입니다. 통일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다. 세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단체다. 근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계속 정치권 로비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치권 로비를 위한 창구로 계속 활용돼 왔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을 받고 있는 단체이고요. 방금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IAPP 내부 문건에서 이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뭐 고문료와 활동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됐고요. 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와 관련된 단체들, 그러니까 통일교가 만든 단체들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건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 IAPP가 올해에도 이제 활동을 했던 단체이고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열고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는 단체이기도 해서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그 해당 행사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일교 의혹,
내년 지방선거도 흔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부터. 흔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통일교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증거만 있다 할지라도 어렵죠. 특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여야를 막론하고 저 사람 정말 좋은 분인데 네. 설마 돈 받았을까? 근데 이렇게 연기가 나면 받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 더 짙었는데 그렇죠. 얼마 전부터 전재수 전 장관이 깔끔하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희생했다. 그리고 안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뇌물을 받은 흔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출마할 명분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부산시에서 여론조사한 것들도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이 아직도 높아요. 그건 이분이 장관하면서 해수부를 금방 옮겼잖아요. 네. 그리고 북구강로 한다라고 하면서 북쪽으로 해서 배가 가면 엄청난 비용,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네, 세이브할 수 있죠.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부강한 국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았어요. 그렇죠.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희망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더라고요. 네. 성동구 대회에 간 적이 있다. 코미디 같은 의혹적인데 의혹이라고 안 붙였으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아니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에서 통일교 행사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 자기 지역에 그 통일교 사람들이 엄청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념이 강해서 이 행사에 오면 이 정치인을 미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축사를 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했다더라, 축사했다더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돈 받은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결을 달리해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야권에선 통일교 특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통일교 특검 내년 지방선거 흔들까요? 뭐 일단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검을 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특검이 줄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수사가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는 증거나 뭐 정황들에 대한 혹은 증언에 대한 것은 더 많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누가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일단 정치인들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통일교 의혹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원호 구청장을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꺼낸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력한 그 이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미워도 통일은 참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 실제로 정 구청장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 정치인이 종교 행사에 가서 그 종교와 관련된 어떤 표현을 좀 바꿔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16일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경계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엔 통일교의 정치인 전방위 의혹에 대해서 권성동 전 의원 특검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권의 파장 어디까지 갈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 강예슬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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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